이제 나는 다른 땅 위에 서 있다. 거기서 뒤돌아본 강 위론 아직 눈이 내리는 듯하고 이제 저기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돌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 하나가 추위 속에 견고해진다. 폭설은 백지에 가깝고 가끔 눈부시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는 또 백지를 본다. 백지를 보여준다. 내가 쓴 거라고. 내가 쓴 백지가 이토록 환해졌다고. 황유연 시인의 시집 하얀 사슴 연못에 수록된 시 백지상패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때로는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환하게 시작되는 일들이 있죠. 백지를 펼치듯 새로운 새해를 그리며 문장의 소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손유미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손유미입니다. 네, 손유미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4년 창비 신인 시인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첫 시집 탕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네, 시인님 근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원래 별거 없이 지내는 사람인데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조금 더 조용하고 별거 없이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네. 네. 저희 문장의 소리는 첫 출연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아, 문장의 소리 가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섭외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을지. 때때로 듣고 오늘 오는 길에 좀 더 예습하듯이 정독을 했는데 다들 엄청 긴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긴장만 안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저 지금 엄청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 긴장은 뭐 처음에는 그런데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립니다. 네. 저도 사실 은근 긴장하고 있답니다.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조금 덜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손유미 시인님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장의 소리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손유미 시인님의 첫 시집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등단 후에 와 진짜 오랜만에 첫 시집을 출간하셨어요. 네. 네, 시집을 엮으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출간 소감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집이 나온 지 8개월 정도 됐고요. 네. 연초에 시집을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미리 보내주신 질문을 보면서 연초를 다시 생각하니까 그때가 되게 옛날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때는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지? 라는 궁금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면서 교정지가 이제 거듭 오잖아요. 네. 그래서 첫 교정지 받고는 우와 신기하다 너무 순수한 감동 이랬는데 점점 교정지를 거듭 받을수록 이게 원래 그런 건가요? 좀 저도 없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그러면서 참 면벽 수련하는 것 같다. 이런 과정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네, 그렇게 해서 책을 받고 막상 책 받으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정 볼 때 좀 긴장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출판사는 교정을 이제 여러 번을 보면서 실수를 네. 없애려고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이다 보니 그 과정이 또 작가들한테는 좀 쉽진 않은 네. 과정이죠. 네, 시집 탕의 영혼들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님께서 직접 이 시집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시집 탕의 영혼들은 시로 통과하는 세신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시집입니다. 그 세신 과정이라 하면은 제가 시중에도 적은 대목인데요. 이제 피로와 권태, 관절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함해서
약간 시간으로 몸을 닦을 수도 있고 언어로 닦거나 아니면 지난 상처와 조우하거나 지나치는 과정들을 담은 시집이기를 바랐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저는 제목도 너무 좋았는데 탕의 영혼들. 아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목욕탕 이야기잖아요. 아, 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목욕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목욕탕에서 혹은 목욕탕에 대한 에피소드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탕의 영혼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시집 제목으로 결정하기까지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시집을 내는 거의 모든 과정들이 제가 생각보다 참 전체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제목을 정하기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제목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고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제목안들도 사실은 문장형에 조금 연약하거나 아련한 제목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나온 첫 책인데 제목까지 연약하면 이거 나 연약한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추천사를 이제 맡아주신 안태훈 시인께서 네. 이제 두루 살펴보시고 탕의 영혼들이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듣고 보니까 알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전체적인 영혼을 아우를 수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언어로 하는 세신 과정 맞아요. 시집을 한 권을 통과했을 때 네. 그런 걸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뻤습니다. 네. 네. 그 안태훈 시인이 또 편집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정말. 네. 나중에 저도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시집의 표지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네. 이미 시집을 접하신 독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표지를 딱 보면 목욕탕의 귀여운 오리 인형이 시선을 끕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건가요, 혹시? 이 또한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제목을 정하는 것도 길었고 네. 나중에 알았는데 시인들은 시집에 대한 어떤 인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온탕 같은 이제 표지가 나왔어요. 그러고 네. 나서 편집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리를 몇 마리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죠. 그래서 0마리부터 이제 N마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편집자님께서는 0마리거나 혹은 1마리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리 좋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오리가 좀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런 뭔가 그 의논 과정이 너무 귀여운데 진지한 과정이지만 네. 그게 오리 인형이어서 너무 귀엽다. 다행이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님께서 가장 애틋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애틋하다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떠올려 봤는데 시를 쓸 때 좋았던 시도 있고 시집이 나오고 나니까 더 좋아진 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부군리 고인돌군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네, 시집 중에서 꽤 장시에 속하는 시이고 이 시를 쓸 때 정말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다른 시들은 보통 시를 쓸 때 제가 조금 고민을 하는 편인데 정말 즐겁게 썼어요. 그래서 시를 볼 때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시인데 이제 장시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저도 장시를 읽을 때 부담을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읽어주시면 발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부군리 고인돌군이 조금 애틋한 시입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장시들 네. 또 열심히 쓰셔가지고 독자분들도 아마 이제 적응을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고양이 담벼락이라는 시도 인상 깊었어요. 짧게 몇 문장만 소개해드리자면 네 고요가 그렇게 약할 리 없다. 그러니 일어나 할 일을 하렴. 내 고요가 이렇게 약할 리 없다. 그러니 일어나 할 일을 하자. 어느 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를 고요를 기다리며. 자, 이렇게 끝을 맺는 시인데요. 고요를 기다린다. 또 약할 리 없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인하게 들린다. 이 약할 리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기세랄까? 이런 것들도 너무 소중하고 어떤 마음을 담아서 쓰게 된 시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 고양이 담벼락은 제가 실제 제 방 창문과 담벼락 사이에 고양이들이 지나다녀요. 근데 아마 제가 방에서 정말 조용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렇게 편하게 지나다녔겠죠. 그래서 어느 날 창문 열었는데 이제 우당탕탕 하면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조용한 이웃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앞부분에 시 쓸 때는 그런 어떤 호명 같은 거였는데 네. 이제 뒷부분은 이제 잘 갈무리가 안 되었을 때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었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잡념들 끝에 어떤 고민들 끝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내 고요가 이렇게 약하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할 일 없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했던 말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고요 자체에 힘을 부여하는 방식,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안태훈 시인님이 추천사 맡아주셨어요. 추천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손유미 시인의 시에는 외따롭고 단단한 용기의 리듬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단단한 용기다. 지금 연관을 해서 보면 어떤 의지의 기세라든지 단단한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잘 느껴지는 시집인데 어떠셨나요? 추천사 받고. 일단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외따롭고 단단한 용기의 리듬이라는 거 그렇게 누군가 읽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진짜 누군가 읽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시집이 나오기 전에 첫 독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편집자님, 그다음에 뒤에 비평가 이렇게 해설 붙여주신 선원실 비평가, 그다음에 안태훈 시인 이렇게 첫 독자신데 약간 시집을 내기 전에 그 부족한 용기를 채워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 이런 생각으로 받았습니다. 네. 네. 이번 시집에서 독자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질문도 조금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기는 했는데요. 네. 저는 아주 느린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지점이 있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비단 제 시집 얘기뿐만이 아니라 두루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시대를 역행하는 자세로 아주 비효율적으로 천천히 읽어주신다면 어떤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것은 그냥 어떤 것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네. 시집을 읽을 때 시만큼이나 시인의 말을 살피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복하게 담긴 흰 쌀밥을 앞에 둔 듯 흐뭇하여라. 나를 아는 귀신들도 흐뭇하려나? 끼니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손을 닦고 가지런하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것. 그리고 아주 잠깐 가지런하게 손을 모으며 순금같이 여기며 사랑할게. 오늘은 그럴게. 사는 것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것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시인의 말이 있는데요. 네,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영주 시인께서 읽어주시니까 더 뭔가 쓴 것보다 더 멋있게 들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 시인의 말은 처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계약하자는 전화가 왔을 때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어떤 시집이 나온 거랑 그 과정들 중에서 그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산책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서 나를 아는 사람들과 나를 지켜보는 귀신들을 모두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지만 아니 귀여운 생각.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저 혼자 알아볼 수 있게 시인의 말에 남기면서 한편으로 이제 뒤에 이제 사는 것 앞에 이제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그 뒤에 드는 마음을 좀 겸손해야겠다, 겸손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왜 생겼는지 모르게 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는 것 앞에 겸손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그 당시 이거 쓸 때 아마 순간적으로 좀 시 앞에서 겸손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소중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라고 하는 이런 세계가 사실 우리를 그렇게
또 그냥 편하게만 받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겸손하고 잘 보여야겠다 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시집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이번 시집은 총 4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고 또 속이라는 부속이 또 함께 있는데 장장과 속이라는 두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과 또 시집 구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들은 이제 1편은 시집에 대한 아주 큰 지도라는 생각이 들었어. 좀 나는 앞으로 이 시집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야 라는 큰 지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2부는 그 지도의 과거 지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부는 지도의 일부로서 제가 3부는 조금 주제가 명확하게 시와 시간의 마을을 꾸리고 싶다 해서 조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와 시간의 마을, 그리고 4부는 그 지도의 뒷면 같은 느낌으로 불안과 미래에 관한 시편들을 조금 모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 이제 속은 제가 이 속이라는 처음에는 완전한 희곡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거의 10년 전에 모든 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원고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까지 출판되기 전까지 고쳤던 시극으로 이제 고친 원고라서 거의 처음이자 끝 같은 네, 그래서 이 지도의 어떤 세계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속을 독자분들께서 통과하셨을 때 이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시게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담긴 부입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제 되게 오랜만에 첫 시집을 내고 그 과정이랄까? 시인이 되고 나서 첫 시집을 내는 그 과정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보통 내공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잡념들이 끼어드는 시간인데 맞아요. 그거를 어쨌든 잘 견디어내서 괜찮은 시집 한 권을 내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평소의 작업 스타일이나 루틴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다른 분들 분명 멋있는 루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나 해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대부분 루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 최근에 다른 친구들이랑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많이 걷고요. 이때 걸을 때 조금 너덜너덜한 애착 운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고 걸어야지 조금 신발을 안 신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구멍도 나고 누구한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운동화를 신고 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동상 걸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착 패딩도 있거든요. 그거 하고 오래 걷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보고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시를 쓰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작품을 들려주실 건가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눈이 올 정도로 추운지라는 제시카 아오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손유미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날은 흐리고 추웠고 방에는 우리 2사람밖에 없었다. 나는 엄마에게 영혼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물었고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엄마는 시선을 내가 아닌 우리 앞에 강렬한 흰빛에 둔 채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다고. 그저 무엇 하나 지속하지 않는 감각과 욕망의 연속일 뿐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어릴 때 엄마는 스스로를 따로 분리해 여긴 적 없이 다른 사람들과 불가분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요즘 사람들은 모든 걸 알려들고 실제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마치 모퉁이만 돌면 각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라고 엄마는 말했다. 하지만 도통함이란 사실 없으며 이해가 고통을 줄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때는 나를 보고 이야기했고 나는 엄마가 내가 공감하고 엄마를
따르길 바란다는 걸 알았지만 창피하게도 내가 그럴 수 없고 그보다 더 낯뜨겁게는 그런 신용조차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대신 나는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며 곧 교회가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이제 그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겨울이고요. 그래서 눈이 올 정도로 추운지란 제목이 참 너무 예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올해 읽으면서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한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엄마와 딸이 여행을 가는 중에 대화들을 계속 나눈 얘기인데 앞부분 제가 사실 중략이 있었거든요. 앞부분은 엄마가 믿는 어떤 세계에 대한 얘기이고 이 얘기조차도 저도 좋았는데 뒷부분은 결국 엄마와 딸은 결국 비껴가거든요. 여행 내내 계속 엇나가요. 근데 제가 이 즈음에 엄마와 둘이 여행을 갔었는데 저만 느꼈을까요? 모르겠어요. 엄마도 느꼈을지 계속 미묘한 엇나감이 계속 있는 있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나 보다. 어떤 작은 낙담이 조금 생겼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나만의 낙담은 아니겠구나 하면서 조금 저를 이해받는 시간이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공감이 저도 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언제나 꼭 어긋날 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 네,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손유미 시인님께 영향을 준 작가들도 궁금한데요. 어떤 작가들 있을까요? 네, 이 질문도 조금 그렇죠. 네, 질문이 사실 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제가 직관적으로 이제 떠오른 거는 창작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다 빨아들이고 싶잖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열독했던 거는 도스토옙스키 책을 이런 반응이 혹시나 나올까봐 고민을 했는데 러시아 대문호의 굉장히 열심히 A4 한 장에 이제 가계도를 그리면서 제와 벌과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열독했던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그 한 권의 책에만 그렇게 순수하게 몰입하는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꽤 이제 귀한 순간이라는 거 이제야 알아서 맞아요. 직관적으로는 이렇게가 떠올랐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진은영 시인도 너무 좋아했고 신혜옥 시인도 너무 좋아하면서 최승자 시인의 시집이랑 산문집까지 너무나 열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연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초대 작가님께 여쭙고 있는데요. 연말에 선물하기 좋은 책 몇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의 시집과 좋아요. 더불어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질문을 보고 이제 도서관에 빌린 목록과 제가 올해 책을 읽은 리스트를 적어두거든요.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요른릴 작가의 북후컵 풍담 이런 책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 에피소드형 책이라서 가볍기도 하고 그 덴마크 태생 작가가 북극 생활을 직접 하면서 겪은 일을 토대로 소설을 적은 건데요. 되게 귀엽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끝끝은 조금 쓸쓸해지게 만드는 그래서 겨울에 읽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읽어본 작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만나요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부터 감동받은 영화나 전시,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손유미 시인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빠져있는 거는 대체로 재미가 없는 것들에 빠져서 가뜩이나 재미없는 사람인지라 고민을 하다가 요새 제가 주기적으로 약간 수영복 구매에 빠져요. 근데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게 수영복에 굴레가 있는 게 이제
특정 브랜드의 단 색깔 수영복을 사야지 마음 먹으면 너무 하이컷, 너무 깊이 파인 하이컷이라서 고민이 되고 그거보다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걸 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요새 트렌드는 이쪽이야 하면은 또 빠지다가 그래도 클래식이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네, 굴레에 빠지는 그런 건데 이제 연말과 연초를 맞아서 올해 이 굴레를 끊어내자. 그래서 한 번은 끊어내자 해가지고 다시 수영복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니 수영을 잘 하시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꽤 오래 했었는데 이제 조금 놓치고 나서 어른이 돼서는 잘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자유형 왕복 정도는 할 정도로 네, 합니다. 네, 그 수영을 그래도 할 수 있어야만 수영복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수영을 못해서 전혀 수영복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수영을 하는 거와 수영복은 또 별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는 수영을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래서 바다를 가면 이제 물에는 안 들어가고 구경만 이렇게. 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계획이나 먼 계획 다양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녹음은 12월 초에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12월에는 읽다만 책과 쓰다만 시를 조금 정리를 해서 네. 깨끗하게 새해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듣고 있는 미래에 나는 했는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쓰다만 시, 읽다만 책을 꼭 깨끗하게 다 끝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너무 공감되거든요. 시작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궁금해요. 이게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해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읽다 보면 막 책이 섞여요.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매우 놀랄 때도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었고 이것이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공감되는 연말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탕의 영혼들 손유미 시인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아쉽지만 정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되게 드라마적인 인간이 못 돼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는 참 재미없는 인간이구나 했는데 재밌었는데? 정말 네.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 네, 조금이나마 흥미가 있는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정말로 네, 탕의 영혼들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유미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같이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